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좀 같이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준 글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은 40대 초반 4인 가족 자산 20억 목표 달성 도와주십시오라는 사연의 제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안녕하세요, 닥부님. 부인이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닥부님 영상을 통해 좋은 정보와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1주택 1분양권 상태로 앞으로 광명 내에서 계속 갈아타기를 할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여 서울 쪽에 투자를 할지 고민이 되어 상담 문의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정보를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정보를 좀 읽어드리면요. 기본 정보는 이제 40대 초반 부부고, 부부와 초등 자녀가 있어요. 2명 있는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이시고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철산동에 있는 철산 레미안 자이고요. 직장은 강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득 정보를 보면은 부부 합산으로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별도 모아둔 현금 자산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저축 가능액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산은 보신 것처럼 이 철산동에 있는 실거주 중인 철산 레미안 자이를 21년도 경에 한 9억 5천에 이 국평을 사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담보대출이 한 3억 초반 정도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분양권을 하나 더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광명시 뉴타운 4구역에 있는 이 아이파크죠. 아이파크의 분양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계약금은 시공대출 한 7천만 원 정도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채로 잡혀 있네요. 순자산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은, 철산 레미안 자이 같은 경우에 현재 최근에 이제 실거래된 거는 국평 기준으로 이제 11억이 조금 넘으니까요. 부채를 좀 빼봤을 때 한 7억 정도 내외 정도에 있는 순자산인 가계 상황이고, 저축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민 중이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세부 사연을 주신 거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하는 거는 이제 결심은 하신 것 같은데,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 첫째 아이는 내년에 중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학군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현재 학교 주변은 떠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목표를 보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또 나열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읽어보고 제 의견까지 좀 드리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투자 목표를 좀 보면은 10년 내에 20억에서 25억 자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순자산이 한 7억 내외 정도 있으니까요. 요걸 10년 내에 20억을 이렇게 불리는 거는 아주 어려운 선택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방향하고 지역 설정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미안 자이를 지금 비과세를 받고 매도 후에 아이파크로 일적 2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광명 뉴타운이 11, 12구역이 지어지고 나면은 거기로 다시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광명에 계속 있을지, 즉 광명 내에서 계속 일적 1가 2주택 갈아타기를 할지에 대한 질문이신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레미안하고 아이파크를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서울에 투자하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지 고민입니다. 광명에 거주한다면 자녀 학교 문제로 철산동에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선택지이고요. 두 번째 선택지를 하게 됐을 때 서울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요 마포하고 마레포하고 송파인 헬리오시티를 갭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혹은 노량진 뉴타운을 투자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외에 더 상승 효과가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도 이제 각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즉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번하고 2번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1번을 하게 되면은 내가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순자산이 20억에서 25억 달성은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광명으로 계속 갈아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일시적 1가구 주택을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나는 계속 한 채가 되겠죠. 그리고 11구역, 12구역도 향후에 뭐 좋은 지역이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세가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광명 뉴타운의 가장 뭐 랜드마크급 단지라고 하더라도 한 15억 내외 정도 시세로 보는 게 저는 적합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선택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이제 반해서는 레미안하고 아이파크를 팔고 뭐 상위급지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20억이나 25억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이겠죠. 단 이제 이미 올라버린 데를 사는 것보다는 오르지 않은 지역, 그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데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좀 봐요. 뭐 여튼 질문하시는 핵심은 뭐 갈아타기를 하는 게 광명리에서 계속 갈아타기를 하는 게 편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투자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번에 후자가 투자성이 높은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저의 의견은 이제 2번이고요. 2번을 했을 때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철산 레미안 자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 21년도에 한 9억대 정도로 9억 5천 정도로 국평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21년도에는 시세가 굉장히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9억대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추측해 본 건데 그 이전에 아마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한 21년도에 한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보면은 시세가 철산이죠. 철산도 이렇게 내렸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뭐 한 11억대 정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죠? 11억 1000, 뭐 11억 8500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거를 만약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동등 이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도 차익도 뭐 한 2억에서 한 3억 내외 정도는 될 것 같죠. 내가 9억에 샀었으니까 뭐 그 정도의 양도 차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것도 보면은, 광명 뉴타운에 이제 4구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4구역하고 뭐 5구역을 보면은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핵심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 단지도 시세가 입주하고 나서 많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뭐 1주택, 그리고 뭐 1분양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아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얘를 비과세 매도하고 갈아타는 거니까 나의 자산은 다시 줄어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선택지를 하는 거는 뭐 적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뭐 순자산을 뭐 20억에서 25억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광명 내 급지가 아니라 더 상위 급지를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광명 뉴타운이 다 입주를 하고 뭐 철산도 재건축이 되면 많이 좋아질 지역은 맞는데요. 이게 단기간 안에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공급량 이슈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25년도죠. 이제 바로 이제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가 이제 뒷받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세가 단기간 안에 이렇게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세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좁은데 좁은 거에 비해서 많은 공급량이 있다 보니까 소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광명 내에서 계속 갈아타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투자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실거주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좀 매도를 하고 좀 상위급지로 자산을 옮겨 놓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대상지를 지금 고려하신 데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마레풀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마레풀을 보면은, 시세가 이제, 단기간 안에 이렇게 고점이 다 회복을 했고요. 최근에 뭐 신고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지금 전고점을 회복을 하진 못했거든요. 광명을 내가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싸게 두 개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미 전고점을 다 회복을 하고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마레프를 사게 된다라는 얘기는 투자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좋은 선택지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마레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죠. 헬리오시티도 V자로 반등을 했고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내 거를 싸게 팔고 내가 살려는 지역 상급지를 비싸게 사는 어떤 형국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좋은 갈아타기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는 내 것도 시세가 좀 많이 낮아져 있고 가려는 상위 급지도 시세가 많이 낮아져 있을 때 내 거를 싸게 팔고 가려는 지역도 싸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 거는 조금 반등했는데 가려는 지역은 너무 많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갈아타기 효과가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마레프하고 헬리오시티는 지금 시점에 좀 반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신 것은 이제 노량진이거든요. 근데 노량진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다 재개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세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죠. 신축의 아파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조금 뭐 몇 개월 사이에 좋아지면서 시세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마레프라던가 뭐 헬리오시티처럼 정고점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많이 상승을 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신축의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향후에 신축이 될 때를 미리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강변에도 뭐 인접을 해 있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매우 높죠. 그래서 세 가지 지역 중에서는 노량진을 사게 됐을 때 사실은 목표로 하셨던 뭐 20억 이상 달성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구역 설정하고 평형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노량진 뉴타운이 20억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한강변에 좀 인접해 있고 특히 뭐 3구역 같은 경우에 모든 세대가 한강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 20%에서 30% 정도 한강뷰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3구역 정도의 뭐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내가 현재 자본으로 대출을 껴가지고 사놓는다라고 하면 뭐 사업의 속도도 좀 빠른 편이니까 내가 목표로 하셨던 게 뭐 10년 내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보다는 절반 가까이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노량진 외에 조금 더 기간 대비 투자성이 우수한 지역을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강변 일대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신축의 아파트를 사게 됐을 때 생각보다 시세 차익이 더 많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도 보면은 굉장히 비싼 거는 맞는데 앞으로는 더 비싸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는 요 장표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23년도 8월 18일경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거죠. 더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이 자료를 보면은 뭐 한강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한강 벨트를 끼고 주변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뭐 국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현재 22년도 기준으로 7위 정도 되는데 요거를 26년까지 5위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한강변을 개발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뭐 파리나 싱가포르를 봤을 때 이런 주변에 수변 공원을 끼고 많이 개발을 했을 때 도시 경쟁력이 많이 강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강변 벨트를 끼고 있는 우리가 아파트를 선점했을 때 시세 차익이 가장 높을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도 찾아서 미리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충분히 좋은 구역은 맞아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의 뭐 특정 구역을 빼고는 한강 조망이 아주 미려하게 아주 잘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빠른 사업 속도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사업 속도가 걸리잖아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속도보다는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거는 한강변 일대에 이미 기분양한 그런 분양권을 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자양동 일대입니다.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면 이미 성수전략지구가 매우 높은 가격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바로 오른쪽에도 보면 자양 4동 같은 지역도 보면은 뭐 얼마 전에 신속통합으로 지정이 됐고, 빌라의 아주 작은 지분, 거의 원룸하고 1.5룸짜리 그런 소형 지분이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한강 조망이 가지는 미래 시세의 어떤 기대 수익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지역이나 뭐 20억이 넘어가는 성수동에 투자금이 넘는 지역은 살 수가 없으니까 요 지역 말고 자양동 일대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입주가 임박해 있는 분양권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3억, 4억 정도는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손피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우리가 만약에 광명의 아파트를 각각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순자산이 매도를 했을 때 한 7억 내외 정도 되니까요. 그거를 매도를 하고 최근에 입주가 얼마 안 남은 한강변의 분양권을 우리가 사게 됐을 때 목표로 하셨던 게 내가 10년 내에 뭐 20억, 25억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점을 제가 봤을 때는 2년이나 4년 내로 더 앞당길 수도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 자양동 일대에 이런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단지를 언급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시고, 자녀가 지금 2명이 있고요. 월 소득이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월 저축액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명의 주택을 하나, 그리고 분양권을 이렇게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시적 1가구 주택일 것 같고요. 목표는 10년 내에 뭐 20억에서 25억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하시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광명 내에서 계속 내가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 시점에 모두 매도해서 급지를 상향해 갈 것이냐의 질문인데요. 당연히 입원을 해야지만 내가 20억에서 25억 자산 달성이 가능한 선택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설명드렸죠. 1번의 선택지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요. 2번의 선택지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조금 덜 오른 지역,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오를 지역은 노량진 뉴타운일 것 같아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게 비율이 많지가 않고, 시간도 봤을 때는 뭐 5년, 6년, 뭐 공사비도 계속 오르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공사비 이슈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입주가 좀 임박해 있는 신축의 분양권도 현 시점에서 제가 자본을 이렇게 쭉 계산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자양동 일대를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빠른 시간 안에 자산을 좀 빨리 불리고 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